국방부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전담할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을 방위사업청 내에 신설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4일 기존 한국형 항공기 개발 사업단을 폐지하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과 함께 3,000톤급 장보고 3 잠수함 개발을 위한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을 방사청 내에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해체될 한국형 항공기 개발 사업단 가운데 실무진 3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은 총원 80명 안팎으로 이르면 연내 출범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KF-X 사업과 장보고 3 사업은 양산을 포함해 25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건국 이래 최대의 R&D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도, 규모,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할 때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원이 FX 사업에 대해 감사 중이다. FX 사업은 국내 최대 무기 도입 사업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사업이다. 2025년까지 각각 7조, 18조 국방 예산을 들여 공군 전투기 도입 사업으로 총 25조가 소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선 전부터 방산 비리는 이적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국내 방산업체 1, 2위를 달리는 한화와 LIG 넥스원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대 방산 비리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FX 사업, 이를 둘러싼 국방부와 방산업체 그리고 수출업체인 미국 로키드 마틴의 삼각관계를 알아봤다. KF-X 사업 2025년까지 총 25조 초대형 무기 사업. 로키드 독점, AESA 기술 이전 방산업체 1, 2위 충돌.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FX 사업 절충 교역 추진 실태다. 절충 교역이란 무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이나 추가 장비 제공 등을 약속하는 교역 방식이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A를 들여오면서 군사통신위성을 받기로 했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1년 반이나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또한 로키드 마틴은 KF-X 사업 관련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25개 기술 이전, 부품 수출 등을 보장하기로 했으나 핵심 장비인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등 4개 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굴욕 외교 논란도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FX 사업은 2014년 9월 24일 방위사업청이 FX로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협상을 통해 F-35 전투기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총 구매액은 7조 3,418억 원이며 대당 구입 가격만 1,830억 원이 넘는다. FX 사업은 노무현 정부 당시 막대한 예산, 미개발 상태 등의 이유로 보류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FX 도입 사업을 빨리 추진할 것을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총 8조 원 규모의 이 사업은 미국 보잉사의 F-15SE, 이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미 로키드 마틴의 F-35가 당시 경쟁에 나섰다. 보잉사는 기존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와의 호환성을, 이지는 파격적인 기술 이전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로키드 마틴은 기술의 일부 이전을 내세웠다. 보잉사는 1차 FX 도입 사업 파트너였고 2차에서도 단독으로 F-15K가 선정돼 각각 40대와 21대가 국내에 배치됐다. 감사원이 감사하는 FX 사업은 정확히 3차에 해당된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방사청은 2013년 8월 총 사업비 8조 3천억 원의 전투기 60대의 구매를 조건으로 한 최종 입찰에서 이지와 보잉이 총 사업비 내의 가격을 제출함으로써 로키드 마틴사는 최종 탈락했다. 유력 후보였던 이지는 서류 결함으로 제외돼 보잉사가 결정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탈락했던 두사가 불복하고 공군 참모총장 15명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구입을 요구하면서 군 수뇌부는 회의를 열어 록히드 마틴의 F-35를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높은 F-35의 가격 때문에 당초 60대에서 40대로 수를 줄여야 했다. 또한 록히드 마틴사는 군사통신위성을 주기로 했으나 비용 문제를 들어 지체하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하는 대상이다. FX와 함께 KF-X 사업 역시 감사원 절충교역 감사 대상이다. FX 사업의 경우 우선 협상 선정 과정의 권력 실세와 군 수뇌부 개입 의혹을 파헤치지는 게 목적일 뿐 그들이 감사 대상은 아니다. 군사위성을 받기로 한 것은 미 의회 비준 사안으로 정확히 보면 록히드 마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KF-X 사업의 절충교역이 핵심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KF-X 사업은 2014년 3월 30일 방사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됐다. 개발비만 8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양산 비용 9조 6천억 원을 합치면 총 18조 원을 넘는 국방비가 소요된다. 당초 유럽의 최대 방산업체인 에어버스 DNS와 제휴한 대한항공이 함께 경쟁했으나 F-35의 제작업체이기도 한 록히드 마틴과 손잡은 카이에게 사업권이 넘어갔다. 문제는 록히드 마틴이 선정되면서 절충교역 명목으로 내세운 KF-X 기종의 눈에 해당되는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 및 도면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에 국내 개발로 전환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방산업체 중 레이더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LIG 넥스1과 2006년부터 어지어 레이더 체계를 공동 개발했다. LIG 넥스1은 2013년까지 응용 연구 1, 2단계, 마무리는 2019년까지 시험 개발 1단계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에 투자된 예산만 총 630억 원으로 그중 정부 투자가 490억 원, 140억 원은 넥스1 투자금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국방부 역시 공공연히 넥스1의 AESA 레이더 개발 경험을 직간접으로 언급하며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6년 4월 KF-X AESA 개발 사업자로 한화탈레스를 선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화텔레스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에 들어가는 레이더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레이더가 AESA 레이더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지 최종적인 선정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 권력 핵심과 군부 간 검은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AESA 레이더의 4대 구성품 가운데 안테나와 파워 서플라이 2개의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국방연구소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나머지 2개의 구성품은 우선 이스라엘 엘타사의 기존 제품을 개조해 테스트를 하겠다는 보관이다. 하지만 AESA 레이더를 완성해도 품질을 실험할 항공기가 국내에 없는 실정이다. 감사원이 주목하는 것은 록히드 마틴의 기술 이전 지체가 미 의회의 고의적인 지연 전략인지 아니면 국방부와 국내 방산업체의 굴욕적인 협상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방산업체가 어지어 레이더 사업을 두고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한화와 LIG 넥스1, 그리고 록히드 마틴이다. AESA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의 경우 모태는 한국 화약이다. 축적된 화약 기술을 바탕으로 1974년 방위산업에 진출해 최근까지 방산업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2014년 방산 부문 자산은 5조 4,583억 원에 불과했지만 2년 새 12조 7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매출액도 1조 4천억 원에서 2016년 매출이 4조 원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FX 사업 1차전, 넥스1의 한화 승리 2차전은 특히 한화는 2014년 12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비주력 사업 정리 발표를 하자 2015년 7월 방산기업인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를 인수했다. 2016년 네스원과 AESA 수주 사업에서 승리한 이후 역시 방산 계열인 두산 DTX를 인수해 명실상부한 방산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사실상 삼성을 떠난 한화방산 사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모한 셈이다. 특히 김승현 한화 회장은 한국의 로키드 마틴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에 최근에는 KFX 도입 관련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카이 인수에 나서면서 글로벌 방산업체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반면 LIG 넥스원은 정밀 타격 무기체계를 비롯해 감시정찰 무기체계, 지휘통신 무기체계, 전자전체계, 항공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대한민국 방위산업 매출 1위를 차지했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육해공 전 분야의 무기체계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기체계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을 비롯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등이 있다. 특히 핵과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천궁의 역할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스원 역시 최근 북핵,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되면서 매출은 최근 10년 사이 6배나 성장했다. 2004년 3,463억 원을 기록한 넥스원은 2016년에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한화시스템과 넥스원이 KFX 레이더의 소프트웨어 수주를 놓고 1년 2개월 만에 재격돌 하고 있다. 1차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패한 넥스원과 한화의 2차전인 셈이다. 방사청은 KFX 레이더의 각종 정보를 통합하는 SW를 개발하는 시험 개발 이 사업의 협력사를 6월 중순께 결정할 예정이다. 레이더 기술에서 앞선 넥스원과 1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점을 갖고 있는 한화 간 수중전이 치열하다. 또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 개발을 놓고 넥스원과 한화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5분 안에 이를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다. 국방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킬체인과 KAMD에 16조에서 18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는 1조 6천억 원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한화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한 한화 시스템을 통해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FX 사업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무기 수출업체인 로키드 마틴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최대의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사는 1912년 설립된 항공기 제작업체인 로키드와 마시 제조업체로 유명했던 마틴 마리에타가 1995년 합병함으로써 탄생한 회사다. 전 세계 주요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13만 5천여 명에 이르고 매출은 454억 달러 즉 한화로 50조 원을 넘고 있는 초대형 다국적 방산업체다. 특히 로키드 마틴사는 군산복합체의 전형으로 미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차세대 전투기 F-35의 제작업체인 로키드 마틴은 미국 50개 중 46개 주에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18개 주에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로키드 마틴은 거액의 정치 자금을 이용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막강한 로비력을 자랑하고 있다. 로키드 마틴을 중심으로 협력사가 미국 내 의원들에게 제공한 선거 후원금만 1,1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다. 실제 F-35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의 의원들은 모임을 구성해 F-35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정책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모임에는 미전역 15개 주의 지역구를 둔 39명의 하원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내외 방산업체에 둘러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납 비리와 무기 도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3차 FX 사업 관련 우선 협상 대상자의 변경과 KFX의 기술 이전 거부 및 레이더 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 군부 핵심과 전 정권 최측근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는 배경이다.